네, 이어서 뉴스이드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네, 보내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돌아오니까 정말 오기 싫더라고요. 맞습니다.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뉴스이드의 북극 항로 얘기를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지금 국제 해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 포항 영일만항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요? 네, 전통적인 경로보다 30에서 40% 짧은 항해 거리와 물류비 절감 효과로 주목받으며 각국이 북극항로 확보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포항의 영일만항은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인 거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연해주, 일본 서해안, 중국 동북부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지리적인 이점은 부산항보다 북극항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얕은 수심, 낮은 물동량, 선성 확장 등 현실 과제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네. 영일만항이 국제 환승항으로 도약한다면 물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산업과 고용 창출, 더 나아가 국가 해양 안보와 무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음. 이에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영일만항이 한국의 새로운 해양 키 스테이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북극해가 녹아내리면서 인류의 바다 지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잖아요. 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좀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전 세계 해운과 물류의 판도는 오히려 새롭게 짜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양, 신실크로드 구상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도 북극항로 논의의 중심으로 빠르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북극항로에 대해 소개해 보자면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입니다. 전통적인 수해주나 경로 대비 항해 거리를 30에서 40% 단축시킬 수 있어서 음. 물류비 절감,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러시아나 중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21세기 해양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각국의 그런 북극항로 공략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죠. 네, 우선 러시아는 북극 개발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워 핵 추진 쇄빙선을 앞세운 북극항로 상업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고 북극 연구와 항로 시험 운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음. 일본 역시 조기 진출을 노려 북극의 연구소를 통해 장기적인 물류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북극항로 기반 기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즉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꼭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논의는 본격화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산항이 국내 북극항로 거점으로 언급이 되어 왔지만 네. 사실상 지리적 전략적 측면에서 포항 영일만항도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음. 영일만항은 동해 관문에 위치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도 직선거리가 가깝고 북극항로 접근선에서 부산보다 유리하기 때문인데 네. 또한 중국, 일본과 마주하는 동북아의 중심축에 자리 잡은 지리적인 장점은 향후 북극항로 물류 기점으로서 국제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일만항은 이미 오랫동안 북극항로를 겨냥해 투자가 진행된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포스코의 대규모 철강 산업단지가 뒷받침하는 배후 수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환동의 경제권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또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망이 활성화된다면 동해안을 통한 새로운 동북아 해양 실크로드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 또 경제적 측면에서 영일만항은 단순한 화물 처리 거점을 넘어서 북극항로가 상업화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환승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수출의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한국이 해운 물류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네, 사회적으로 보면 영일만항이 성장축이 되면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산업과 고용 창출에 직결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북극항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음.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의 전략적인 이점을 독점하는 구도 속에서 한국이 제3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즉 북극항로의 경쟁은 단순한 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이나 신물량 재편, 음. 국제 해양법 질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국제 현안이기에 네.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물류 이익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일만항의 상태부터 진단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영일만항이 진정한 북극항로의 관문으로 자리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에 또 이목이 쏠리는데요. 네. 이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정책 세미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세미나는 북극항로와 영일만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패널 토론 자리에 나선 이용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영일만항의 가장 큰 약점은 11m에 불과한 얕은 수심입니다. 네. 이는 1만 TEU급 대형 컨테이너의 접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데요. 네. 결국 소형 선박을 여러 차례 운항하는 방식을 강제시킴으로써 유류비와 인건비 부담을 높여 대형 선사들의 유치를 어렵게 합니다. 네. 물동량 확보에서도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항 초기에서부터 특정 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영일만항은 과거 러시아 자동차 부품, 현재는 목재 펠릿이 전체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외부 충격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배후 단지 내 무역지대 미지정, 미흡한 항만 네트워크, 낮은 정보화 수준은 물류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법제화와 인력 양성 또한 시급한데요. 국회에서 북극항로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만큼 영일만항을 국가 차원 전략 거점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동시에 해양, 물류, 에너지, 조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경쟁력 또한 확보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듣고 보니까 단점들도 너무 많고 또 명확한 것 같은데요. 네, 단점들이 꽤 많죠. 네. 그렇지만 이런 단점들을 극복을 한다면 영일만항은 북극항로에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 아까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런 지정학적 위치와 네. 철강과 2차 전지 산업 등 강력한 배후 산업이라는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부산항 중심의 대형 컨테이너 항만과는 차별화된 에너지, 벌크 화물 중심의 북극항로 특화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역사회와 경상북도는 이미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북극항로 추진팀을 신설을 했고요. 네. 영일만항 확장과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해 대규모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이 용역에는 32선석 운영 방안, 유치 가능한 물류 품목, 특화 산업 결합 전략 등이 심층적으로 검토될 방침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 수산업, 에너지, 광물자원 등 북극항로를 통한 신규 산업계를 어떻게 영일만항에 연계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네, 이런 좀 단점들을 보완하고 나면은 이런 잠재력들이 펼쳐진다고 하셨는데 이 특화 전략 쪽에 좀 관심이 가는데 좀 관련한 내용이 더 있습니까? 네, 북극항로는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다수의 관련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서 초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거점을 하나로 설정할지 아니면 두세 곳을 운영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솔직히 이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부산항이 가장 강력한 북극항로 거점 후보지라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포항 영일만항은 기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운항 정보센터 유치 등이 이루어졌을 때 부산항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일만항은 북극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항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2009년 국가항만으로 개항할 당시부터 환동의 물류 거점 역할을 전제로 설계가 됐었던 만큼 네. 태생적으로 북극항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지정하는 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항만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좀 전제되어 있던 이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포항의 산업적인 기반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좀 더 설명하자면 세계적인 철강 도시 포항은 북극에서 수입할 원료와 에너지를 처리하기에 좀 유리하고요. 완성된 철강제와 기계 부품은 다시 북방 지역으로 수출하는 물류 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냉동 창고 등 기존 설비를 활용하면 농수산물 수출입의 새로운 전진기지로도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포항에 광물 거래소를 설치해 북극 자원을 거래하는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영일만항은 단순한 우리 지역의 항만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포항이 가진 과학기술 인프라, 산업 기반, 지정학적 이점을 종합을 하면 영일만항은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자산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상희 포항시 항만정책팀장은 영일만항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은 항만이므로 본래의 목적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극항로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극항로와 영일만한 소식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열발전 부지와 관련한 소식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시가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신부 지진계 재설치를 앞두고 지금 주민들과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요? 네, 포항시는 오는 15일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20일에는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부지진계 재설치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11월로 예정된 재설치 작업에 앞서 설치 현황과 재설치 계획, 고장 원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네.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관기관인 희송지오텍이 마련했으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부 지진계는 왜 다시 설치하는 거죠? 네,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 사업은 2017년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현재 부지 내에는 신부 지진계와 지하수위 관측 장비 각 3기, 지표 지진계 1기, 인근 지역의 지표 지진계 20기와 지표 변형 관측소 3기 등이 설치돼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2023년 신부 지진계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인양 조치 후 고장 원인 분석과 재설치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네. 현재는 지표 지진계와 지하수 관측 장비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달 신부 지진계 설치가 완료가 되면 포항의 지진 안전 모니터링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번에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